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도 닥터 며느리 선생님 모시고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매일 쓰시는 그 식용유, 식용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몸에 좋은 기름은 뭐고, 또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할지 닥터 며느리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들기름, 올리브유,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쓰시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중요하죠. 가장 먼저 들기름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들기름은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 그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함량이 60%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 60%나요? 와, 정말 높네요. 네,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청소를 돕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장 건강에 아주 이롭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염증 완화, 예를 들면 관절염 같은 거요. 또 뼈 건강이나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고들 하고요. 아, 그래서 일부러 막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보통 뭐 하루에 반 숟가락 정도? 그램으로 따지면 한 3g 정도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들기름은 영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보관이에요. 보관이요. 보관이요? 네. 이 오메가3가 빛이나 열, 또 공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산패가 아주 쉽게 돼요. 기름이 상하는 거죠. 상한 기름은 아시겠지만 몸에 오히려 해로우니까요. 반드시 뚜껑 꼭 닫아서 냉장고에 4도 이하가 좋고요. 그렇게 보관하셔야 해요. 아, 상온에 두면 안 되는 거였군요. 냉장고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생산된 걸로 작은 병으로 사셔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병채로 드시는 건 위생상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들기름은 신선하게, 냉장 보관 꼭 기억할게요. 그럼 또 많이 쓰시는 게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이것도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네, 맞아요. 올리브 오일도 많이 쓰시죠. 이건 들기름이랑 좀 달라서요. 오메가3가 아니라 오메가9, 음, 올레산이라는 게 풍부해요. 오메가9이요. 그건 어디에 좋은 건가요? 이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건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유지하게 도와줘서 역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종류가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보면 엑스트라 버진하고 퓨어 또는 뭐 정제 올리브 오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용도가 완전 달라요. 엑스트라 버진이랑 퓨어. 네네. 네, 먼저 엑스트라 버진은요, 올리브를 이렇게 꽉 짜서 처음 얻은 기름이에요. 정제 안 한 거. 그래서 향이 진하고 약간 그 초록빛이 돌아요. 근데 이게 열에는 좀 약해요. 발연점이라고 연기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한 160도 정도로 낮거든요. 아, 160도면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죠. 그래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 찍어 먹는 것처럼 가열 안 하고 생으로 드실 때 가장 좋아요. 영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요. 뭐 아주 약한 불에 살짝 볶는 거나 계란 프라이 정도는 괜찮아요. 한 120도에서 140도 사이니까요. 근데 막 튀김하고 이러긴 좀 그렇죠. 항산화 성분도 많고요. 아하,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으로 막 볶음 요리하면 연기 나고 안 좋다고 하는 거였군요. 그럼 부침개나 볶음할 때는 뭘 써야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퓨어 올리브 오일 또는 뭐 정제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 있는 걸 쓰시면 돼요. 이건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색깔도 맑고 향도 거의 없어요. 대신 열에 강해져서 발연점이 180도에서 240도까지 꽤 높아요. 훨씬 높네요. 네. 그래서 볶음이나 부침 요리 같은 일반적인 가열 요리에 쓰기 좋아요. 라벨에 보면 퓨어 아니면 혼합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요. 올리브 오일도 근데 마찬가지로 빛이랑 공기 닿으면 상할 수 있으니까 좀 어두운 색병에 든 걸 고르시고요. 이것도 작은 병으로 사서 개봉하면 빨리 보통 2달 안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빨리 써야 하는군요. 네, 드셔보셨을 때 약간 신맛이 나거나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상한 거니까 그건 버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엑스트라 버진은 생으로, 퓨어는 볶음용으로 기억해둬야겠어요. 요즘 아보카도 오일도 좋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가요? 네, 아보카도 오일도 좋은 기름으로 많이 꼽히죠. 이것도 올리브 오일처럼 오메가9가 풍부하고요. 특히 좋은 점은 발연점이 무려 270도나 돼요. 아주 높죠. 270도요? 와,
네. 그래서 사실 튀김 요리까지 거의 모든 요리에 쓸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인데 다만 좀 특유의 향이 있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같은 건 좀 어떤가요? 아, 그런 기름들은 보통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기름을 뽑아내는 정제이유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아요. 오메가6요? 그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오메가6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긴 한데요. 현대인들 식단에서는 이걸 너무 많이 먹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메가3하고 균형이에요. 오메가3는 주로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많잖아요. 이걸 좀 더 챙겨두셔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결국엔 뭐든 균형이 중요하군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지 않게 신경 쓰고 오메가3를 좀 챙겨 먹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해요. 그럼 좀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그런 기름도 있을까요? 아, 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역시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 마가린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그 고체 형태 기름에 많고요. 이걸 사용해서 만든 과자나 빵, 튀김 같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혈관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니까요. 가공식품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공식품 줄이기. 네. 그럼 고기 기름 같은 포화 지방은요? 삼겹살 기름이나 버터 같은 거요? 네, 포화지방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죠. 삼겹살 기름, 버터, 또 닭껍질 이런 데 많고요. 의외로 코코넛 오일도 포화지방 함량이 아주 높아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해요. 코코넛 오일도요? 네, 포화지방은 하루에 한 15g 이하로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기름 이야기가 참 복잡하네요. 그럼 요리할 때도 좀 주의할 점이 있겠죠? 기름 태우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발연점에 도달한 건데요. 이때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리 종류나 온도에 맞는 기름을 잘 선택하고 불 조절 잘해서 기름이 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튀김했던 기름은 아깝다고 절대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리할 때 나는 연기 있잖아요. 그걸 조리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폐 건강에 아주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는 꼭 환풍기, 그 후드 있죠? 그거 강하게 트시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꼭 시켜주셔야 해요. 아, 환기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요리 다 끝난 후에도 바로 끄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는 더 틀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뭐랄까 삶거나 찌는 방식, 수육처럼요. 그런 조리법이 건강에는 더 좋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와,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배웠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들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좋은 기름들을 잘 골라서 용도에 맞게 쓰고 특히 들기름은 꼭 냉장 보관,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은 좀 줄이고 오메가6랑 오메가3 균형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요리할 때는 환기 꼭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어떤 기름을 쓰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기처럼 좀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쌈채소 같은 신선한 채소를 듬뿍 곁들이면 채소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같이 먹는 음식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식용유 쓰시는 습관에 작은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기름 종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 구성이나 조리법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달터 며느리 선생님. 어머님, 아버님들도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셔서 더 건강한 식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